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서 영진닷컴이라고 쓰세요. 자, 영진닷컴이라고 쓰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기적이라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로 가세요. 자료실에 컴퓨터라는요. 밑에 보면 2번에 들어가서 180번입니다. 180번. 자, 선택을 하고 최전 프로그램 말고요. 여기 2021 커말 2급 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걸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료되면 열기를 선택하세요. 완료되면 열기를 선택하면 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창이 열리겠죠. 자,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열린 상태에서 얘를 압축 풀기를 할 건데요. 압축 풀기를 할 건데 어디다 풀기 할 거냐면 C 드라이브에 할 거예요. C 드라이브. 이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이 열린 거예요. C 드라이브 보게 되면 커말 2급이라는 것이 뜰 겁니다. 이렇게 커말 2급이라는 게 뜰 거고요. 이렇게 쭉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여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는 거 말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의고사를 선택하세요. 모의고사. 그래 보면 가전, 예상, 뭐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외부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기본 모의고사 4, 5회와 실전 모의고사 5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해보면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모의고사 3회입니다. 3회. 기본 모의고사 3회를 더블 클릭하세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암호가 없어요. 얘는. 암호가 없고 그대로 열리게 될 겁니다. 엑셀을 펴놓고 할까요? 이건 닫고 네, 다른 거 일단 닫아줬고요. C 드라이브에 커말 들어갔고요. 모의고사 기본 모의고사 3회. 음, 왜 안 열리죠? 켜놓고서 불러오 볼까요? 자, 새통함수를 열고 자, 그냥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열기로 해서 위치 찾기에서 C 드라이브에 모의고사 3회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불러와지죠? 맞나요? 여러분들도 불러와지나요? 다른 거로 불러볼게요. 열기에
위치 찾기에서 C 드라이브에 모의고사 3회. 네, 불러지죠? 자, 이렇게 해서 불러왔으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다 맞추세요. 맞히신 다음에 같이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먼저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기본 작업 3번인데 내용 입력은 여러분들이 뭐 혹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 서식인데 서식에서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한자로 바꾸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로 바꾸는 거는 현재 재고율을 한자로 바꾸게 돼 있어요. 재고량을.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영역을 잡습니다. 영역을 잡고 한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한글 한자 변환이라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일반 키보드라면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라는 거 있죠. 그거 눌러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한자로 변환해 주면 되는데 자, 한글로 한글 한자 한자 한글 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한자로만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변환 눌러서 이렇게 한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이 G11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G11셀 여기다가 메모를 나타내는 방법을 좀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메모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창이 뜨면은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우선 다 지우세요. 이렇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게 지우고 난 다음에 내용을 쓰면 됩니다. 승격 대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승격 대상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텍스트 맞춤은 자동으로 하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커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콘이 마우스가 테두리에 가면 화살표 끝에 네 방향으로 바뀌어요. 자, 그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메모 서식이가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글꼴 맞춤 이런 것들이 떠요. 만약에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메모 서식은 나오지만 확인하게 되면 글꼴에 해당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테두리에서 갔을 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 들어가야 맞춤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자동 크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게 되면 메모는 사라지지만 메모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이 표식으로 알 수 있고요. 마우스를 이 셀,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 가면 나오고 빠지면 사라지죠. 항상 나오게 하고 싶다면 메모가 있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항상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메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뭐 서식은 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ITQ 엑셀을 이용해서 메모 서식을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기본 작업 3번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외부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A3셀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A3셀을 선택해 놓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 데이터에 가보면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게 있어요. 자, 선택하고 무엇으로 가져올 거냐 해서 나는 텍스트 형태로 메모장으로 만든 걸 가져오겠다. 그럼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가 나오겠죠. 이때 고객 분류라고 돼 있으니까 고객 분류를 여러분들은 교재가 없어서 못 봐요. 고객 분류로 돼 있어요. 자,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3단계로 뜹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단계. 구분기호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는지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이건 구분기호가 탭으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교재에는. 자, 구분기호를 쓸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렀어요.
구분기호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미클론으로 되어 있다, 세미클론으로 하면 되겠고요. 쉼표로 하겠다, 그럼 쉼표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게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반이 필요 없다.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이 담당 구역은 제외돼서 가져오게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담당 구역은 들어가 있지 않죠. 빠지고 나머지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 쓴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썼어요.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냥 쭉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요거를 병합하고 하나로 맞춰볼게요. 홈한 다음에 병합하고 맞추게 하면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위쪽 값만 남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 확인하면 나머지 요 하나만 남는 거죠. 근데 얘들이 하나하나를 다 썼을 때 탭을 이용해서 고객번호 탭, 이름 탭에서 쭉 다 쓴 겁니다. 하나의 셀에다가. 그랬을 때 여기를 잡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에 쭉 써서 나온 건 나중에 예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두 번째 외부 데이터를 정리하는, 즉 하나의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셀들로 나누는 방식은 그때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즉 가져오기 시작하는 첫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로 갑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서 가져올 외부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외부 데이터에 갔습니다. 텍스트 현재 이거는 한번 가져와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활성화가 꺼져 있네요. 자, 이 부분만 이 엑셀만 종료하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져오게 되면 연동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엑셀을 켜고 자, 새 통화 문서에서 파일의 열기를 통해서 가져올게요. 여기에 C 드라이브에 모의고사 기본 모의고사 3회입니다. 가져와졌고요. 기본 작업 3번을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선택했고요. 자, 고객 분류 선택해서 가져오기 했죠. 구분기호를 이용할 겁니다. 너비가 일정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확인해서 이 너비를 직접 마우스로 움직여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땐 띄어쓰기로 간격을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분기호를 쓴 겁니다. 뒤로 가서 구분기호를 선택했고요. 다음 그 구분기호는 탭으로 되어 있었고요. 자, 다음 눌러서 이 담당 구역은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선택 먼저 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열 건너뛰임이라고 보이죠? 자, 이제 마침을 누르면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구역은 빠져 있죠. 자, 이제 계산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식은 우리가 ITQ 엑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과 동일하지만 클릭 드래그 채우기 핸들로 내리는 거는 1번, 2번 뿐이 없는 ITQ 엑셀과는 다르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ITQ 엑셀에서는 V루건만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돼 있죠, 결과가. 그러니까 V루급이 아니라 H루급도 쓸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 5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좀 크게 보고요. 여기를 여러분들 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본 모의고사 3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선 수상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1번의 수상명을 구할 건데요. 지금 조건은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썼고요. 순위가 1등이면 대상,
그 다음에 2등부터 3등까지는 금상, 4등부터 6등까지는 동상, 7등 이상은 수상을 못해요. 공란으로 만들고자 하는 걸 나타내 줄게요. 먼저 랭크를 이용해서 등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if 함수를 if 함수가 랭크 먼저 한다고 했죠? 랭크. 자, 우선 총점을 가지고 구할 거니까 총점 하나를 선택해 주고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자, 첫 번째 잡았던 요 B3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고 F4를 한번 눌렀습니다. 절대값 만들었죠? 제곱 엔드로 내릴 때 이 반짝이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일 때는 내림차순. 그렇죠?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곱 엔드로 내린 방법은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서식이 들어있는 곳까지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7등부터 7, 8, 9등은 빈 공간으로 나온다는 이해가 되고요. 1등은 대상, 그 다음에 2등, 3등, 2등과 3등은 금상, 4등, 5등, 6등은 동상을 나타내고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대상, 금상, 동상, 공란. 손가락 하나 펴서 if 몇 번 써요? 3번을 씁니다. 자, 첫 번째 셀인 C3셀을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if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 얘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텍스트가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는 1등이면 콤마 뭐라고 했었죠 아까? 대상이었죠. 그리고 콤마. 자, 여기서부터 제가 복사할 겁니다. 는까지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두 번째 if. 얘가 2등부터 2, 3등이잖아요. 2, 3등을 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등은 이미 배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3, 3 이하면 어떻게 돼요? 3 이하는 1, 2, 3이죠. 근데 이미 앞에 2를 배제시켰으니까 2, 3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앞에서 이미 1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1이 있는 건 무조건 대상이 되고 3 이하는 뭐예요? 1, 2, 3이지만 1은 대상으로 배제가 돼버리니까 나머지 2, 3만 남겠죠? 2, 3등만. 2, 3등은 콤마 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자 금상 맞나요? 네, 금상. 그 다음에 동상 들어갑니다. 자 컨트롤 V로 나머지 또 할 겁니다. 이번에는 4, 5, 6이니까 6 이하가 되는 거죠. 6 이하는 여기서 는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얘는 작거나 같다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6 이하는 콤마 동상이 되고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동상이 되고 콤마 나머지는 큰 따옴 2개. 이게 공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if 3번 썼죠. 괄호 3번 닫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맨 마지막 괄호가 검정색 괄호로 끝나죠. 자, 입력 단추 누르고요. 채우기 N으로 내리면 1등만 대상, 2등, 3등은 금상, 나머지 4, 5, 6은 동상, 그리고 그 외에는 빈 공간으로 나눠지는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은 앞에서 쭉 했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보세요. 자, 평균 판매액을 좀 살펴볼 건데요. 평균 판매액은 D-average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조건이 따로 있어요. D-average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결제 방법이 카드인 그랬어요. 자, 근데 결제 방법이 카드가 여기에 바로 밑에 나오면 여기를 조건으로 잡으면 되는데 어음이 나왔다는 소리는 조건을 다른 곳에 따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H2에서 H3에 여기 나타내라고 돼 있어요. 결제 방법을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 놓고 또 하나 카드를 컨트롤 눌러서 복사해서 결제 방법이 카드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the average.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소리는 다 잡은 거죠.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다 잡습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은 거죠. 데이터까지. 자, 콤마.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평균 판매액이죠. 평균 판매액. 자, 잠깐만요. 문제에서 결제 방법이 카드인 거래처의 입금액의 평균을 구한대요. 입금액의 평균. 문제에서 입금액의 평균이라고 있기 때문에 입금액의 필드 제목을 잡아준 거고요. 콤마 조건은 우리가 별도로 만든 결제 방법이 카드를 잡아줄 겁니다. 세 번째 인수. 그리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0이 3개, 즉 1000단위 형태로 만들 거예요. 즉 100단위를 반올림해서 1000단위로 만들 겁니다. 1000단위는 0이 3개죠. 그러니까 이 앞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할 건데 그냥 라운드 함수가 아니라 라운드업을 시킬 거예요. 라운드업이라는 소리는 뭐죠? 반올림이 안 돼도 반올림 시키라는 소리죠. 1000단위로 만들 거니까 100단위가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라 하더라도 1부터 4까지 있다 하더라도 반올림을 시켜서 올려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다가 콤마 1000단위니까 0이 3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괄호 닫아주는 거죠. 자, 우선은 이 라운드를 하지 않고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입력 단수 딱 눌렀더니 자, 100의 단위는 반올림이 되지 않은 1입니다. 자, 얘가 반올림을 시키면 1이 하나 올라가서 뭐가 돼요? 9가 1을 받아서 또 하나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3만 형태로 나오겠네요. 313만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앞에다가 라운드를 나타내 줬고요. 라운드 업, 맨 뒤에다 콤마,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괄호를 닫습니다. 입력 단추 딱 누르겠습니다. 근데 왜 1000단위가 아니라 만단위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9000이 있었잖아요. 100단위가 1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평균의 반올림 값 1000단위에서 그러니까 100단위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단위 형태로 만드는 2번 문제를 해봤습니다. 따라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판정을 내리는 건데 현재 if 함수와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래요. 자,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전산 점수에 가산점 3을 더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전산 점수에 가산점 3점을 더하래요. 자, 미필인 경우에는 전산 점수만 나타내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뭐 좋아요. 이러한 함수가 좀 어려운 함수이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메모장으로 써서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필이면 전산 점수에 가산점 3이 들어갑니다. 더하고 미필이면 전산 점수만 비교합니다. 그다음에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분필이면 가산 점수에 3점을 더하래요. 더하고 미필이면 그냥 전산 점수만 나타내 줄 겁니다. 전산 점수만 비교해서 나타내 줄 거고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 내용은 실제
메모장은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보여주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if와 average 함수만을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if 했죠. 요 군필을 살펴보는 것. 얘가 는 무엇이면 필이면 필이란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필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전산 점수에 플러스 3점을 줍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요? 전산 점수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눌러보면은 자, 필이기 때문에 3점을 받았고요. 더블 클릭할게요. 자, 여기 미필이기 때문에 그냥 70점. 필이기 때문에 3점을 더한 점수를 받은 거죠. 자,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점수만을 비교하고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두 번째입니다. 전산 점수의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래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필이면 3점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나타냈고요. 다시 한번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나타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전산 점수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죠. 전산 점수를 한번 다 잡아보는 형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죠. 그러면 이 결과에 다시 이 결과 전체를 다시 한번 if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점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평균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평균, 에버러지가 들어갑니다. 테스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에버러지. 그리고 나서 전산 점수를 다 잡고 얘는 어때요? 최후엔을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최후엔을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값으로 만들고 바로 닫습니다. 평균 이상이 되겠죠? 그 조건에 맞으면 뭐가 될까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요? 불합격이 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여기까지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필이 됐던 미필이 됐던 전산 점수에다가 필이면 3점을 더한 숫자가 나오고 아닌 거는 빠지는 저기 그냥 그대로 전산 점수만 나오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평균을 하는 거예요. 에버러지 평균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얘 이상이면 다시 합격, 불합격으로 나눠지는 거죠. 입력 단추. 제곱에 내렸을 때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평균이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나를 한번 살펴보죠. 는 에버러지 점수를 다 잡고 그냥 바로 닫아볼게요. 평균 알려줄 거 아니에요. 평균이 얼마예요? 74.265예요. 자, 74.265. 이건 필이니까 더하기 3을 돼서 83은 평균 이상이니까 맞죠? 근데 미필은 3점 더하지도 않고 70은 평균 이하니까 불합격. 자, 필입니다. 필인데 3점을 더하니까 75점. 75점이니까 합격.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도 볼게요. 미필이에요. 미필이지만 전산 점수가 평균보다 크잖아요. 80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80은 74.625보다 크니까 합격. 이해되죠? 자, 뭐 이렇게 해서 필이더라도 지금 강수현은 필이에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그럼 3점을 받습니다. 68점이지만 74점에는 못 미치죠. 그럼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평가의 함수는 에버러지와 평균과 H룩업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자, 4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 내용은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우선 전산 과목하고요. 전공 과목하고요. 교양 과목. 교양 과목의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기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 밑에 기준표를 좀 살펴볼게요. 밑에 기준표를 보니까 자, 전공 과목하고요. 교양 과목의 평균 점수와 이 두 개의 평균을 내겠죠? 그러니까 함수 에버러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축어. 그 평균 점수가 어떤 거예요? 이게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라 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습니다. 자, 는 하고요. 자, 먼저 평균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에버러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해서 괄호 닫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추에 클릭하면 자, 평가가 됐어요. 평균 점수가 나왔죠? 이 평균 점수를 보고서 0에서부터 69점까지는 평가가 D고요. 70점에서 79점까지는 평가가 C, 80에서 89까지는 B, 90 이상은 A를 맞는 평가를 나타내 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결과값이 여기를 요 A, B, C, D라는 평가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H 룩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V 룩업밖에 안 했죠. 결과는 A, B, C, D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 수평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H 룩업을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평균 값이 체육 핸들로 내릴 거니까 얘는 내려가면서 돼야 되지만 얘는요. 여기는 체육 핸들로 얘가 내려갈 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죠. 즉 체육 핸들을 했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체육 핸들로 내리지 않았을 때는 절대값 할 필요 없고 체육 핸들로 내렸을 때 절대값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얘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안 한 거고요. 요 밑에 거는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한 거죠. 자, 콤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역에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죠? 3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자, 우린 지금까지 정확히 일치만 썼어요. 하지만 얘는 뭐죠? 숫자죠. 이 숫자는 범위값이죠. 범위값일 때는 유사일치를 씁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하는 겁니다. 지역인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은 어때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니까 A 등급을 받는 거죠. 얘는요. 두 개 합쳤을 때 0부터 69까지입니다. 0부터 69까지를 따졌을 때 얘 평균 내보면 얼마나 되죠? 여기 평균 한번 쭉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하고 에버러지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딱 잡고 가로 닫을게요. 좋았습니다. 자, 보죠. 얘가 왜 D죠? 얘 두 개의 평균이 67.75예요. 67.75라는 소리는 뭐예요? 70점 미만이죠? 그러니까 D 학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풀이 과정을 쭉 설명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도 해볼게요. 5번 문제는 if와 day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 today의 함수는 우선 today 함수부터 좀 정의를 좀 내릴게요. 자, today는 오늘이에요. today 함수는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없어서 보면 괄호 열고 그냥 바로 닫혔죠. 자, 입력 단추 누르면 오늘 날짜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10월 12일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자, today 말고 n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now라는 함수 입력 단추 누르면 현재 날짜하고 자,
now,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또 요거는 now라는 함수가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까지 now도 마찬가지 연월일을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요. 조금 다르게 time이란 거 해볼게요. time. 자, 시간, 분, 초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시간, 분, 초 형태로. 시, 분, 초 형태. 그러면 데이트. 요거는 연, 월, 일별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와 시간들을 나타내 주는 함수 중에서 요 day만 쓴다라는 겁니다. day만. 자, day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선택했고요. 괄호를 닫을게요. 입력 단축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형식이 일어나냐면 밀레니엄 버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파일에 들어가서 파일이 아니고 홈에 들어가서 요 날짜가 아니라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면 15일만 남게 됩니다. 15일만. 자, 문제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날짜가 10일 이전이면 상순, 20일 이전이면 중순, 30일 이전이면 하순, 즉 상순, 중순, 하순. 그러니까 if 함수 손가락 하나 펴서 두 번 쓰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if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 나온 그대로 10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10일 이전. 그러면 작거나 같다 10일. 10일 이전이니까 10일을 포함한 것이 되는지는 문제상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0일 이전이라는 소리는 포함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31일 이전이면 뭐예요? 31일을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31일 포함해서잖아요. 자, 이해하면 상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다시 한번 if 들어갑니다. 영역을 쭉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10일이 아니라 20일. 20일 이전이면 중순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죠? 콤마 하순이 됩니다. 그리고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도 두 번. 입력 단축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으로 중순, 상순, 하순, 중순, 저기 뭐죠? 상순, 중순, 하순 식으로 문제를 나타내 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분석 작업 1번 한번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것 중에 ITQ 엑셀에는 나오지 않는 두 가지, 가상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 데이터표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용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차용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연이율이 7.2%고요. 기간은 2년간 빌렸네요. 그럼 월 납입액이 224만 3,165원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PM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네요. 자, 이 구하는 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차용 분석을 나타내는 함수 개념이다라는 걸 통해서 자,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 됩니다. 행과 열의 교차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는 한 다음에 요 월 납입액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력 단추 딱 누르면 요 계산 결과 값이 요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클릭 드래그로 전체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보면은 가상 분석이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 데이터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표가 적용 해봤죠? 데이터표로 들어갑니다. 데이터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행이 뭐예요? 이게 행이에요. 이게 행. 행에 있는 게 5,000, 5,300, 5,600, 5,900, 6,200, 7,000 나와 있는 게 차용 금액. 차용 금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 계산되어 있는 차용 금액 즉 C3셀을 선택합니다. 자, 열이 뭐죠? 연이율이죠. 연이율. 연이율 6.5, 6.7, 6.9 나와 있는 거. 그게 어디 있어요? 차용 분석표에 있는 연이율 C
4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나머지는 계산을 해줍니다. 이거를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여긴 7.2%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있을 수 없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7.2%다 한다면 이 금액이 뭐가 될 거예요? 얘랑 똑같은 가격이 나오겠죠? 자, 현재 7.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7.4로 한번 여기 나와 7.2죠.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계산이 바뀌죠? 계산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요? 얘와 얘가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5,000, 그다음에 동일하게 7.2%. 그랬더니 동일한 가격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용 금액이 하나만 있고 연이율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연이율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볼까요? 분석 작업 2번은 이건 목표값 찾기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할까요?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목표값 찾기를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손익계산서표에서 순수익의 평균이 순수익의 평균은 I9셀에 있습니다. I9셀. I9셀. 여기 있네요. 현재 얘가 6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6만 5천 원이 얼마가 되고 싶으냐면 9만 8천 원이 되고 싶대요. 9만 8천 원. 자, 그러면 데이터표에 가서 가상분석표에서 목표값 찾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 수식이 에버러지라는 수식이 들어있죠? 찾는 가격이 6만 5천 원이 아니라 얘가 9만 8천 원이 되고 싶대요. 자, 값을 바꿀 셀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 C11셀 연평균 성장이 12%죠? 이 12%가 도대체 몇 프로가 돼야 6만 5천 원이 아니라 9만 8천 원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확인했습니다. 12%에서 32%로 성장을 해야만 9만 8천 원이 되겠네요. 이런 걸 목표값 찾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식의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수업 때 할 거는 이제 매크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매크로는 이제 그 다음 문제, 매크로 작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매크로가 뭐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세 번째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작업하도록 하죠.